네, 계속해서 이 사건을 취재한 박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내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평균 2,3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6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중 강도와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가 1년 새 14건이나 늘었고 폭력 사건은 무려 117건이 급증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가 도내에서 해마다 2,300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 건수는 10명 중 1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청소년 재범률이 이제 그만큼 높다는 얘긴데요. 이 청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10살부터 14살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앞서 보여드린 사건에서도 만 14세 미만인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도내에서도 이 촉법소년들의 범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3년간 해마다 2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살인이 2명 있었고 성폭력 13명에 방화와 절도, 폭력까지 성인 범죄에 못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서 처벌의 폭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처벌 플러스 그리고 처벌 이후에 이제 특히 좀 보호 처분 이후에 사회에서의 관리가 필요한데 보호 처분이나 처분은 되지만 실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